네,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메이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5월의 시작부터 코스피의 상승 기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반도체 대장주들의 동반 강세로 어느덧 7천선의 고지가 눈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남은 오후장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사실 연휴 기간 동안에 굉장히 속상했어요. 네. 왜냐하면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시장이 그냥 세게 얻어맞고 끝났는데 맞아요. 미국장은 막 이제 신고가를 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연휴가 아니었으면 우리 시장도 같이 올랐을 텐데 약간 맞아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이제 우리 국내 증시가 지난 주말 동안에 있었던 이제 미국장의 호재들을 그대로 이제 반영을 시키면서 지금 코스피 지수가 6,900을 뚫고 4%가 훌쩍 넘게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오늘 한 2% 가까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상당히 좀 견조한 시세가 이제 분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지난 이제 목요일 날 장이 빠지고 있을 때도 5월 시장을 이제 간략하게 전망해드리면서 반도체가 주도 업종이 될 거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 오늘 하이닉스가 12%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되고 있고 삼성전자도 동반해서 강한 상승세, 삼성전기도 오늘 또 10%가 또 넘게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5월 달도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좀 주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5월 첫 거래일부터 굉장히 좀 강력하게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그럼 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난리가 났는가 그 원인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알파벳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려 볼게요. 알파벳이 곧 시총 1위라는 이제 제목을 오늘 시장직설 주제로 한번 달아봤습니다. 네, 알파벳의 주가 상승세가 정말 무서운데 네. 정말 시총 1위 자리까지 갈 수 있을까요? 실제로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이 뭐 메타 플랫폼즈,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네. 그리고 애플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냥 다른 기업들은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알파벳이 시장에 굉장한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맞아요. 진짜 주인공으로 이제 등극을 네. 했거든요. 주가도 지금 지난 우리 시장 휴장하는 동안에 이틀 동안에 10%가 넘게 급등이 나왔고요. 시가총액도 지금 알파벳도 지금 4조 원이 훌쩍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7월 이후에 엔비디아 주가는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게 횡보를 하고 있는 반면에 알파벳 주가는 거의 2배가 지금 급등이 나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알파벳과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차이가 불과 한 3, 4%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다음 네. 주, 아니 오늘 이제 미국 시장 개장해가지고 만약에 알파벳이 한 5% 이상 급등한다거나 혹은 엔비디아 주가가 조금 더 미끄러져 버리면은 네. 시총이 바로 역전될 수도 있는 그야말로 이제 알파벳이 전 세계 기업들 중에서 시가총액 1위 종목으로 이제 등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졌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제가 사진을 통해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알파벳 실적에 대한 거 이제 요목조목 이제 좀 따져드렸었고 실제로 영업이익 전망치 그리고 이제 EPS 전망치가 굉장히 좀 강력하게 특히 EPS가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훨씬 큰 폭으로 웃돌았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80%가 넘게 급증을 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주가도 이제 10% 급등한 거 이제 말씀드렸고 실제로 뭐 많은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만 빅테크 기업들 중에 가장 뜨거운 이제 관심을 받으면서 시장의 이제 중심에 서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특히나 지금 AI 쪽에 대한 이제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빅3라고 할 수 있는 구글, 알파벳,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의 클라우드 부문의 수주 잔고가 1조 달러를 넘어가고 있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500조 원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이제 수주가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알파벳의 실적 발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냐면 불과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오픈 AI의 매출 전망치가 충족이 안 된다 이런 내부 어떤 노이즈가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AI에 대한 과잉 투자론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려고 하는 시점이었잖아요. 근데 알파벳이 실적 발표를 한가 동시에 물론 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악재도 다 덮어버린 것도 있지만 AI 진영의 노이즈를 완전하게 이제 불식을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알파벳이 이 정도로 공격적으로는 투자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AI 관련된 실적이 급증하면서 사실상 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AI 진영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알파벳이 여실히 증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알파벳의 주가 급등과 또 시총 1위 자리를 넘보고 있는 이전 흐름 자체가 우리 국내 증시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니, 삼성전자, 하이닉스 앞으로 AI 빅테크 기업들 투자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겠구나. 쇼티지가 내년에 오히려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삼전닉스와 오늘 소부장 종목들이 다 급등하고 있고 전력 인프라라든지 데이터 센터와 이제 관련된 기업들, 전기 전선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하는 이유도 다 같은 맥락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후반에 국제 유가가 막 110달러까지 급등을 하고 전쟁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는 이제 그런 악재들을 알파벳의 실적 발표와 함께 다
덮어줬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5월 달에도 역시나 AI와 관련된 종목들 특히 우리 국내에서는 반도체 진영과 AI 인프라 종목들이 여전히 주도종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걸 오늘 5월 첫 거래일에서 여러분들이 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빅테크 기업들의 호실적인 AI 수요를 입증하면서 이 반도체주의 랠리를 이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오전장 수급 특징주 무엇일까요? 와, 오전장 수급 특징주는 네. 전기 전선 종목인데요. 산일전기를 또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요즘에 가장 많이 언급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고 산일전기도 지금 수익률은 거의 100%가 훌쩍 넘었어요. 네. 지금 지난주 목요일과 오늘까지 뭐 이틀 동안에만 주당 가격이 지금 거의 뭐 한 10만 원 이상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폭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틀 동안에만 거의 50%가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오늘 전력 인프라 종목들의 이제 특징은 완전히 이제 대형주 빅3라고 하는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물론 이런 종목들도 좋습니다만 산일전기, 일진전기, 뭐 재룡전기 이런 기업들이 아주 강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소형 전력 인프라, 그다음에 중대형 전력 인프라 종목들이 그동안에 이제 대장주들의 그늘에 가려서 잘 못 움직이다가 최근에 이제 산일전기가 지난주에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이제 발표를 하기도 했고 미국향 수주, 특히나 블룸에너지 쪽에 이제 수주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이제 이런 중소형 변압기 관련된 기업들도 미국 빅테크향 수주가 본격화되고 있구나. 이런 이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전기 전선 붙어 있는 종목들이 다 급등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난주 후반에 제가 주가가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전기 전선 전력 인프라 종목들이 이제 좀 공략해야 된다라는 걸 분명히 조금 강조를 좀 해드렸었고요. 그게 오늘까지도 흐름이 산일전기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알파벳 이슈 이제 제가 분석해드렸던 것처럼 국내도 어쨌든 AI에 대한 이제 투자가 계속해서 좀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AI 고속도로에 대한 이제 이슈 가장 결정적으로는 북미 쪽 이제 수주가 계속 확대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가능성들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물론 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5월 5일 내일 또 휴일 지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상황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조금 고민이 되긴 합니다만 오늘까지 현재 시점까지 상황만 좀 지켜본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이제 전기 전선 종목들은 대세 상승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오늘도 뭐 틈새에서 조금 덜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좀 대응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산일전기를 오전장 수급 특징주로 한번 선정을 좀 해드렸습니다. 네, 산일전기가 실적과 수주 모멘텀으로 전력 인프라의 시세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후장에 주목해볼 특징주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뭐 오늘 오전 오후 통틀어서 그냥 네. 이 종목 하나를 가장 좀 특징주로 선정을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SK 하이닉스를 선정을 좀 해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또 몇몇 노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 사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드렸었고 추세적인 흐름도 정말 많이 좀 강조를 해드렸었는데 삼성전자도 오늘 못지않게 올라가고 있어요. 거의 4%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SK 하이닉스가 12% 정도 급등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코스피 지수가 300포인트 올랐는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기, SK스퀘어까지 합치면 요 기업들이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분의 200포인트 이상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너무 한쪽으로 지금 반도체나 IT 쪽으로 수급이 다 좀 쏠려 있는 게 조금 신경 쓰이긴 합니다만 코스피 지수가 지금 6,900포인트 뚫고 7,000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2월 말에 코스피 지수가 처음으로 6,000포인트를 뚫고 나서 한 달 반 정도 이제 좀 지났을 거예요. 한 달 반이 조금 못 됐을 것 같은데 7,000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 시장이 거침없이 상승을 하고 있고 연말까지 이제 목표 지수가 뭐 8,500도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직도 시장이 펀더멘탈 측면에서 지난주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좀 제기가 좀 된 게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시장 전체적인 어떤 PER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한 8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사실은 시장 이제 과거 10년 동안의 평균에 비하면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지수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저평가된 부분은 갭이 많이 좀 좁혀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각에서 이제 고평가다라는 얘기하는 분들이 PBR 이게 이제 북밸류를 가지고 또 지금은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PBR은 여러분들 주당 이제 순자산을 이제 기준으로 따져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주당 순자산이 늘어나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실적 발표를 다 해가지고 그 실적이 순자산으로 이제 반영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오히려 12개월 지나서 내년도 이후에 PBR을 따져보면 우리 국내 증시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멀티플로 보더라도 PER 기준으로 보든 PBR 기준으로 보든 국내 증시는 아직도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 주말 동안에 특히나 미국과 이란 간의 이제 협상 관련해서 우리가 우려했었던 뭐 미국 국방부에서 대규모 또 공격 작전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들이 있었는데 아무런 공격도 없이 오히려 이제 이란 쪽에서 종전안을 먼저 제안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속된 말로 그걸 깠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과 이란이 여전히 대화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시장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니까 오늘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 지금 현선물 시장에서 3조 원이 넘게 지금 담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이제 강력하게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수급 심리까지 감안한다라고 하면 국내 증시의 상승 랠리 5월 달에도 분명히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반도체 진영은 여전히 5월 달에도 주도 업종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오후장 수급 특징주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BM 모멘텀에 삼성전자 파업 반사 수혜까지 더해진 SK하이닉스를 꼽아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영민바리스타의 종목들 하나씩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편입했던 대한광통신이 목표가를 달성하면서 20%의 수익을 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 증가로 광섬유 가격이 오르면서 이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이게 이제 시장의 리그가 둘로 좀 나눠져 있잖아요. 네. 어찌 보면 이제 대형주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다 쏠려 있는데 중소형주들은 지금 완전 전력 인프라 종목들이 지난주에 굉장히 강하게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수미상관이라고 이제 표현을 좀 해드리면서 4월 초에 굉장히 좀 강했었던 광통신 관련된 종목들도 지난주에 바닥이 딱 잡혔기 때문에 한번 튀어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대한광통신을 이제 접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대한광통신이 거의 20%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하루 만에 그냥 목표가 18,000원을 달성을 해버렸어요. 목표가를 뛰어넘었고 고점 대비하면 딱 20% 정도 수익이고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지난주에 이제 대한광통신 차트가 딱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5,000원대 이제 바닥이 좀 지지가 되면서 올라갈랑 말랑 하고 있었는데 전력 인프라 종목들이 너무 급등을 해서 부담스러우신 분은 오히려 이제 광통신 관련된 종목들 리바운드가 이제 시작될 수 있는 타이밍이 왔으니까 제가 주봉을 열어드리면서 바닥이 좀 잡혔으니까 이제 이번 주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야 다를까 오늘 그냥 한 방에 바로 20% 급등을 했고 대한광통신하고 같이 말씀드렸던 종목이 솔리드거든요. 솔리드도 오늘 개장 초반에 거의 15%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이 종목은 이미 직전 고점을 지금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추세적인 흐름으로 보면 오히려 대한광통신보다 솔리드가 훨씬 더 강력하게 지금 상승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이솔루션도 오늘 장중에 거의 20% 가까운 이제 급등세가 나오면서 전기 전선 관련된 종목들 이후에 광통신 관련된 종목들도 다시 한번 이제 강하게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 어찌 보면 뭐 이 광통신 이슈도 결국은 AI 이슈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오늘도 이제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한참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이유가 워낙 지금 코스피 대형주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쪽에 수급이 좀 쏠려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와중에 중소형주들은 이런 이제 테마성 수급이 좀 강하게 붙어 있는 전기 전선 쪽과 광통신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이제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이쪽 진영의 종목들이 시장보다도 훨씬 더 좀 강한 시세를 이제 분출해주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4월 첫 거래일에 편입했던 덕산 하이메탈이 84% 수익 중입니다. 반도체 솔더블 모멘텀으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데요. 지금 구간에서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이게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덕산 하이메탈은 이제 기판과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걔가 이제 기판 관련된 종목들 리뷰해드렸던 종목들을 이제 차례차례 좀 보면은 가장 먼저 이제 강조해드렸던 종목이 이제 대덕전자와 그 다음에 이제 심텍이었죠. 근데 이 종목들이 지금 꺾이는 게 아니라 차트를 보시면 대덕전자도 지금 사상 최고가고요. 심텍도 지금 차트 보시면은 다 사상 최고가예요. 근데 이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잘 안 밀리고 다 버티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코리아 서키트. 그리고 안 움직였던 이제 해성 DS까지도 지난주까지 굉장히 좀 강력한 진짜 상승이 좀 들어오면서 여전히 이제 최고가 부근에 놓여 있고요. TLB도 지금 경고 딱지가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최고가를 다시 경신하면서 주가 급등이 나왔거든요. 오늘도 지금 93,000원 정도 위치에 움직이고 있고 덕산 하이메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시나 사상 최고가를 오늘 경신을 하면서 장중에 덕산 하이메탈도 거의 15% 가까운 급등세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기판 종목들이 여전히 지금 쇼티지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굉장히 이제 강력한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워낙 이제 수급이 탄탄하게 좀 붙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고점을 높여가는 그리고 5월 달에도
사실 지금 이제 턴어라운드가 진행되는 종목들도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시장의 수급의 우선순위를 따져봤을 때는 지금 이제부터 턴어라운드가 진행되는 종목들보다는 아무래도 이미 쇼티지가 심화된다라는 이제 분석이 강하게 제기됐었던 MLCC, 그다음 FCPGA, 그리고 CCL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는 훨씬 더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5월에도 우리가 이제 전체 업종 안에서 어떤 특정 섹터를 이제 고른다라고 했을 때는 쇼티지라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돼요. 이 쇼티지가 들어가 있는 쪽이 아까 제가 전기 전선 인프라 쪽도 결국에는 이게 향후에 이제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쇼티지가 계속 확장된다는 이제 그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대한전선도 이거 51,000원에 추격 매수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소개해드렸던 게 지금 오늘 63,000원도 뚫었단 말이에요. 이틀 만에 이것도 거의 25% 가까이 이제 수익이 났고, 지난주에 제가 대한강통신하고 같이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지주회사 LS예요. 오늘 LS도 지금 11%, 12% 정도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쪽 진영이 전부 다 쇼티지하고 연결이 되는 이제 종목들이기 때문에 덕산 하이메탈도 FCPGA 기판에 이제 쇼티지 심화와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급등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덕산 하이메탈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덕산 이제 네코스라고 하는 방산 우주 항공과 관련된 이제 모멘텀도 아직 좀 살아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강한 시세가 분출되고 있다.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은 지난주에 서진 시스템을 한 20% 수익 실현하고 후속주로 덕산 하이메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샀어요. 근데 한 4, 5거래일 만에 20% 넘게 수익 나서 오늘 절반 수익 챙겼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시세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쪽이 이쪽 쇼티지 분야라고 보시면 되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MLCC, FCPGA, CCL 이렇게 쇼티지가 심화되는 쪽은 5월에도 여전히 이제 신고가 랠리가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기판 쇼티지 수혜주들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지난주 수요일에 편입했던 RFHIC가 AI 통신 장비주 강세에 힘입어서 12% 수익 중입니다. 목표가 11만 원까지 홀딩해봐도 될까요? 이것도 사실 이제 소개해드린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고, 네. 제가 이제 오늘 리뷰해드린 종목 보면 겨우 하루 이틀 사이에 이제 급등했던 종목들만 골라서 리뷰해드리고 있거든요. 2월, 3월 달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중에 지금 100% 넘게 급등한 게 셀 수 없이 많아요. 근데 그 종목들 지금 리뷰해봤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별로 이제 실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좀 핫하게 뜨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여러분들 포트의 비중을 좀 늘리실 필요가 있다. 전력 반도체 이슈가 계속 또 현재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전기 전선이 그만큼 쇼티지라고 하면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드는 전력 반도체에 대한 이제 이슈도 5월 달에 강하게 또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제주 반도체라든지 RFHIC 이런 종목들이 5월 달에도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RFHIC는 지금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목표가 11만 원 제시해드렸습니다만 뭐 11만 원 뚫고 나면 12만 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RFHIC도 오늘도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좀 해보셔도 좋겠다. 전력 반도체 분야도 5월 달에 상당히 좀 중요한 이제 섹터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도 매수 기회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원샷 스페셜 종목 시간입니다. 양시장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공략해볼 종목 무엇일까요? 사실은 이제 전기 전선 쪽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어린이날 지나고 나서까지 시세가 좀 이어질까? 아. 그리고 지금 막 재룡 전기 이런 종목들까지 다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하는 네. 걸 보니까 사실 전기 전선 종목을 제가 골라놨다고 종목을 바꿨어요. 앞서 이제 계속 강조해드렸던 이제 쇼티지와 관련된 이제 분야의 종목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9만 3천 원 현재가로 두산이라는 종목을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MLCC도 이제 쇼티지라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FCPGA 이제 기판도 쇼티지다. 그리고 CCL도 최근에 가장 많이 또 언급이 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쇼티지와 관련해서 상승 여력이 좀 가장 많이 남아있는 분야가 어디인가, 뭐 전력 인프라, MLCC 다 통틀어 봤을 때 저는 CCL 쪽이 상당히 좀 강한 이제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주당 가격이 이제 많이 좀 비싸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쉽게 접근하기 좀 어렵죠. 왜냐면 이게 한 주 사면 170만 원인데 두 주 살려고 하면 340만 원이니까 그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비중 조절하기가 쉽지 않아서 매매를 하시기가 이제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데, 근데 뭐 효성중공업 같은 이런 종목들 보시면 막 400만 원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 넘었을 때 비싸다는 얘기 많이 했는데 그런 종목들이 벌써 지금 400만 원 가고 있고 목표가는 500만 원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종목들이 더 간다. 특히나 제가 오늘 계속해서 쇼티지라는 키워드 강조해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CCL 쪽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이제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고, 두산그룹이 왜 내년까지 이 전자비지 부문에 거의 7천억 에 가까운 대규모 증설 투자를 하겠는가? 이걸 이제 따져보면 향후에 이제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기판과 마찬가지로 이 CCL 쪽 분야도
판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 이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두산은 이제 막 이제 한 130, 140에서부터 다시 이제 신고가 랠리가 좀 나온 거라고 보면 다른 종목들이 지난주에 막 40%, 50%씩 급등한 종목들도 많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아직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두산이 너무 좀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은 파미셀이라는 종목 있잖아요. 이 종목도 제가 많이 강조해드렸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파미셀도 오늘 보시면 직전 박스권 상단을 완전히 뚫어서 이 종목은 진짜 이제 상승 초입으로 오늘 전환이 되는 구간으로 딱 보여지거든요. 파미셀은 지주회사 두산 쪽에 거의 독점적으로 경화제라든지 이 CCL의 핵심적인 원료 소재들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파미셀이 오히려 이제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접근하기가 훨씬 더 좀 수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5월 달에는 CCL과 관련한 이제 쇼티지 이슈 쪽에서 두산과 파미셀을 좀 묶어가지고 같은 이제 진영의 이제 종목으로 좀 공략을 좀 해보신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좀 큰 기대 수익을 좀 공략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대장주 두산을 좀 소개해드렸고 목표가는 200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35만 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CCL 관련 수혜가 기대되는 두산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AI 서버 수요 급증에 따른 쇼티지 수혜가 장기적으로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컨퍼런스 콜을 하고 나서 네. 이렇게 칩 가격 상승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보다도 내년이 쇼티지가 더 심화되고 칩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을 했어요. 그만큼 앞서 제가 알파벳 이제 실적 이슈를 분석해드렸던 것처럼 빅테크 기업들은 절대로 투자를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캐펙스는 매년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전망을 봤을 때 쇼티지는 적어도 2027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1년 이상 이제 끌고 갈 수 있는 가장 중장기적인 이제 재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32,750원 현재가로 넷패스라는 종목을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넷패스 아크라는 기업을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리고 네. 이 기업도 거의 100% 가까이 이제 수익이 나고 있는데 그 넷패스 아크의 모회사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넷패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넷패스도 지금 이미 작년부터 실적 턴어라운드가 시작돼가지고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주가 상승이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MIC 역시나 넷패스도 아까 제가 강조해드렸죠. 전력 반도체, RFHIC, 제주 반도체, 넷패스 이런 기업들이 결국 전력 반도체 이슈하고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기업이고 원래는 패키징에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어서 웨이퍼 레벨 패키징 또 패널 레벨 패키징까지도 계속 확장되고 있는 이제 그런 외형 성장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는 패키징뿐만 아니라 테스트 쪽으로도 투자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조금 올라왔지만 최근 한 일주일 동안에 또 눌림목을 만들어서 고점을 다시 한번 이제 뚫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4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27,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넷패스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무료 방송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네,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5월 첫 번째 이제 공개 방송 좀 진행해드릴까. 5월 전체 시장에 대한 이제 전략과 핵심적인 섹터의 종목들 분석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장 끝나고 오후 4시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